반갑습니다. 거의 뭐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가 또 계속 퍼지고 있어서 일주일만 온라인 수업을 할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할지 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볼까? 뭐냐면 우리 쌤이랑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함수 파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고등학교 수학의 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는 그런 고등학교 수학이 될 텐데, 어쨌든 요 함수 단원에서 기초를 잘 잡아놔야지 나중에 미적분학을 가더라도 잘 용어나 아니면 기본적인 함수 개념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총 함수라는 단원에 두 가지 소단원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그냥 함수,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등등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라고 해서 이제 좀 특별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일단은 함수만 이 함수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칠 거고, 기말고사에서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단원의 첫 시작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함수에 대한 정의는 중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뭘로 함수를 배웠는지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중학교에서는 변수 xy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 거예요. 집합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집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에서는 변수 xy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볼까?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 정해질 때, 그지? x 값이 딱 정해지면 어떤 그 함수 규칙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질 때, 그때 y는 x의 함수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쌤도 중학교 거를 잘 보지는 않아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니까 이렇게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등학교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함수라는 건 같은 건데, 결국에는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웠는지, 그래서 배운 거 그 범위 안에서 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과 명제를 신영호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를 했다고 가정하에 이제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함수 정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일단 그 교과서 203쪽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 대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딱 대응했을 때 생각나는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정의가 먼저 한번 볼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킬 건데, 이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없다면, 요 안에 이렇게 원소가 없다면, 만약에 없다면 대응시킬 게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맨 앞에 붙는 말이 공집합이 아닌 이라고 붙어요. 공집합이라는 거는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y, 여기 나와 있는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을 지어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 그치?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원소랑 여기 y에 있는 원소랑 이렇게 짝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되게 엄청나게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아까 여기 한번 봐봐. 중학교 때는, 함수에 대한 정의를, x 값 하나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 정해진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때, x 값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진다가 아니라, x 값에 따른 그러니까 x 원소에 대해서 y 원소가 하나씩 대응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대응이라는, 용어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대응은 말 그대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까? 스스로 확인하기를 한번 보면 1, 2, 3 x의 원소 1, 2, 3과 y의 원소 a, b, c가 있다면 x의 원소 1에서 y의 원소 1이 어디로 대응되어 있어? b라고 대응되어 있으니까 b. 그 다음에 원소 2는 어디로 대응? c로 되어 있지? 그럼 얘가 c가 될 거고, x의 원소 3은 어디로? a로 대응되어 있다겠지? 그래서 대응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단원은 여기 우리 첫 번째 단원이지. 첫 번째 단원명이 함수의 뜻과 그래프라고.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용어들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듣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볍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확하게 용어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왔어요.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야? 204쪽. 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4쪽에 문제 1번은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볼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정의되는 이 함수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면 요렇게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요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볼게. 뭐라고 했냐면 두 집합 xy에 대해서 두 집합 xy에 대해서, 그치? 왜 이렇게 나오지?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그치? x의 각 원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그치? 아까 앞에서 대응이라는 거 배웠지? 짝지어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있는데, x 집합의 안에 보면 원소가 있겠지, 그치? 그 원소가 y의 원소 중에서 오직 하나씩만 대응을 한다는 거야. 짝이 지어진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야. 다시 무슨 말이냐? x와 y가 있어.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y가 있는데 x에 1, 2가 있고 y에 a, b, c가 있다면 x의 원소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x의 원소, 이 각각의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짝지어진다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 대응을 뭐라 한다고?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 중요한 것들인데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함수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서 봐야 될 부분을 한번 볼게. 뭐냐면 x의 각 원소라고 하는 거야. x의 각 원소. 무슨 말이냐면
x의 각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를 얘기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x에 여기 쌤이 예를 들어놓은 거에서는 1과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과 2 각각이 전부 다, 그치? 하나를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이 전부 다가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원소 하나씩이 뭘 한다고? y의 원소에 무조건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x의 원소 1이 a에 대응이 됐는데 이 x의 원소 2가 나 싫어 대응 안 할래 라고 하면 걔는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첫 번째. 그 다음에 x의 원소 1이 나는 욕심이 많아서 a에도 대응을 하고 b에도 대응을 하고 싶어 라고 해도 하나씩 대응한다고 여기 보면 하나씩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x의 모든 각 원소, 모든 원소 각각이 뭐라고? y에 딱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이때 이 f는 펑션의 약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f라는 이 함수 기호는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해서 이렇게 f 땡땡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하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를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들이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계속 한번 볼게. 그 다음 밑에 봐봐. 그래서 이제 함수 쌤이 뭐랬어? 이번 단원에서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각각의 용어들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XY라고 계속 부를 수 없으니 귀찮으니까, 귀찮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때 집합 X를, 여기 나와 있는 요 X 있지? 여기 나와 있는 X. 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Y를, 여기 나와 있는 집합 Y를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자, 이 정의역과 공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가서 혹시나 수학을 조금이라도 배울 친구들은 이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중간에 한번 읽어보고 치역에 대해 설명을 할게. 그래서 함수 f, 여기 보면 함수 f에 의하여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 원소 x가 공역 y의 원소 스몰 y에 대응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y는 fx라고 쓴다. 이런 거는 얘도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고 이때 이 fx를 정의역의 원소 스몰 x의 함수값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뭐 함수값 fx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밑에 한번 볼게. 함수 f의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해.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집합기호라고 하는데 집합기호가 있고 여기를 바예요. 짝대기. 얘를 여러분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x 원소 얘는 원소 기호다,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라지 x, 그러니까 라지 x, 그러니까 정의역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런 fx라는 원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집합을 우리가 f의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쌤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의역 x와 공역 y가 있어. 그래서 이 1이라는 정의역의 1이라는 원소는 a로 가고 2라는 원소는 b로 갔다면 얘 c는 선택이 좀 안 됐지. 그래서 선택이 된 ab, 얘 ab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애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시킨다면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x의 원소가 뭐가 있어요? x의 원소가 1, 2가 있지? 근데 우리가 그냥 1, 2라고 안 쓰고 스몰 x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해줄까? 알아보기 쉽게. 지워져라. 자,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원소 1과 2가 있어요. 이렇게. 원소가 1, 2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넣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우리가 f라고 한다면, 함수 f를 한다면, f1, 그 다음에 f2 이렇게 되겠지. 1과 2를 넣었으니까. 요 이해돼? 여기 나와 있는 1과 여기 나와 있는 2가 x에 대한 정의역의 원소고, 그거를 함수 f에다가 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fx, 여기 나와 있는 이 fx 기호 있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f1, f2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써보니까 f1은 얼마야?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f1이 f를 타고 a로 갔으니까 얘는 a, f1이 a가 되는 거고, f2는 뭐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을 뭐라 한다고? 치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한다고 할 때도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